먼저 저는 성주 여자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조상현이라고 하고요. 어 요번 이넥트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대상으로 과학과제 연구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한 학기 맡아서 하다 보니 요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시면 저희 학교 사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붙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쪽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오전에 어 과학과제 연구 혹은 인문 관련한 과제 연구 수업을 이제 두 분이서 하시는데 저는 이제 과학과제 연구를 맡아서 했고 이제 세특 입력을 위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위 성적 13명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설명을 위해서 강의식 수업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학생 중심 수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넘겨 주시면 네. 저는 여기 어쨌든 세특 입력이다 보니까 성취 기준을 찾아보니까 사실 저기 강의 수업을 안 하면 그냥 이넥트 프로젝트만 하게 되면 3 번부터 13 번까지 그냥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 번, 2 번은 보시면 연구 방법에 대한 차이점이나 혹은 이제 과학 탐구 요소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거라서 고거는 강의 수업을 쪼끔만 하시면 그냥 거의 1 번부터 모든 성취 기준을 부합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었고요. 그다음 넘겨 주시면 저는 처음에는 여기 쓴 대로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1 차 시에 설명을 하고 팀 꾸리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2차 시부터 8차 시까지 진행을 하고 9차 시 때 발표 공유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황여한 박사님이 한 번은 그래도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보니까 2차 시 할 날짜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여한 박사님 2차 시에 모시기로 해서 1차 시부터 2차 시까지는 설명하고 강의하고 이런 걸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학교 측에서 "평가를 꼭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8차 시에 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9차 시 때 평가하도록 이렇게 앞뒤로 2차 시 뺐고 중간에 이제 3차 시부터 7차 시까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단계는 1차 시부터 7차 시까지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홈페이지는 거의 자료 보관을 위해서만 사용을 했고 거의 이제 책자를 이용했습니다. 네, 다음을 넘겨 주시면 네, 저는 일단 수업 준비를 위해서 일단 황현 박사님께 여쭤보니까 이제 거리도 있었고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했는데요. 황현 박사님께 여쭤보니까 이렇게 미리 설명하는 강의를 찍어 놓으신 게 있어서 그 링크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요건 그냥 사진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 저도 일단 교육안도 듣고 각 단계별로 설명하시는 것도 다 듣고 그렇게 했고 질문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줌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다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못했는데 수업 시작 전에 학교 상황도 조금 확인하시고 과학실을 하실지 컴퓨터실을 쓰실지 아니면 두 개 다 결합해서 쓰실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저는 1 주차 때 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여기는 제가 진행을 했고요. 각 단계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거야. 그리고 너네는 이런 걸 할 거고 요렇게, 요렇게 할 거야." 정도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다음 넘겨 주시면 팀을 저는 먼저 짰습니다. 팀 구성 방법을 쪼끔만 클릭을 좀 더 해 주시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서 너희가 좋아하는 혹은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책이나 혹은 인터넷을 사용해서 쟁점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쟁점을 선택한 학생들끼리 조를 짰고요. 그리고 다음 넘겨가 주시면 요렇게 고 조끼리 해서 이렇게 쟁점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관심 있는 쟁점을 쓰고 난 다음에 그중에 너희가 직접 좀 주제를 다루고 싶은 쟁점을 선택하게 했고 옆에 보시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정말 딱 자료 저장용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선택한 요 내용인데요. 안타깝게 저는 물리 전공인데 물리를 아무도 선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이나 생물, 지학 요렇게 선택을 했고 각자 이제 폐플라스틱, 코로나 백신, 독성화학 물질, 우주 영역으로 인간 영역 확장이라는 좀 어려운 주제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가 주시면
이제 여기 다 안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2주차 때 이제 황영환 박사님께 요청을 드려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구윤리랑 참고 문헌 쓰는 법이랑 저작권에 대해서도 강의도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주차였기 때문에 앞에 쟁점 발견 단계 하고 난 뒤에 쟁점 탐색을 또 같이 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넘겨가 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쓴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제일 잘 쓴 학생들 거라 가지고 갖고 왔는데, 왼쪽에는 코로나 백신, 오른쪽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사실 앞에 강은희 쌤은 이제 중학생이라 이렇게 개인별로 했는데, 전 아예 처음부터 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넘겨가시면 그다음 페이지도 또 가져왔는데, 이렇게 관계도도 쓰고, 그리고 또 넘어가 주시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요렇게 정부나 개인이나 재활용 기업 관에서 자기들도 쓰고 내용도 쓰고 입장 이유 같은 것도 알아서 좀 잘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가 주시면, 네,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 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1주, 2주차를 거의 주제 선택으로 끝냈고요. 그리고 3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보시는 대로 3주차 때는 미래 상황 예측하는 거, 이제 4주차는 문제 구체화, 5주차에서 7주차까지는 아이디어 실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3주차 때에는 이렇게 미래 상황 예측을 위해서 퓨처 스윌 책에도 설명이 있지만 다시금 제가 설명을 했고요. 각 단계별로 이렇게 앞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오늘 뭘 할지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하게끔 진행을 했어서, 이렇게 퓨처 스윌 학생들이 채운 뒤에 요 채운 내용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위에는 이제 바람직하게 되지 않았을 때 미래 상황이고, 밑에는 바람직하게 되었을 때 미래 시나리오를 쓰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우리가 바람직하게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쓰고, 요런 것들도 거의 저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쓰고, 다 쓰고 나서 저는 거의 확인하는 거였는데, 막상 지금 돌이켜 보면 요런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 주시면, 문제 구체화 과정에서는 저는 여기서 단계를 조금 더 많이 했어요. 문제 구체화 다음에 아이디어 실행 전까지 딱 시작 부분까지만 했는데, 문제 구체화 요 단계를 하면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책에 쓰인 대로 관찰을 하거나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어 현장 조사를 가거나 해야 되는데, 막상 코로나기도 하고 저희 어쨌든 성주라는 좀 규모가 작은 동네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도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너희가 필요한 정보를 먼저 찾아라. 필요한 정보에 대한 보시면 질문사항처럼 써라.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답변 혹은 논문을 통해서 그런 답변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 부분은 거의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할애해서 끝냈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변인 요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요것 중에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저 포스트잇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이거는 안에서 조원끼리 다 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각자 조원 한 명 한 명마다 포스트잇을 주고 거기에 대해 자기 아이디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쓰고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가로로 보시면 각자 다른 아이디어고, 세로로는 이제 같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책자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넘겨가 주시면 요거를 토대로 아이디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ALU 기법이랑 PRM 기법을 사용해서 평가를 해서 여기서 이제 자신들이 사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고르는 건데요. 사실 두 개를 비교하자면 둘 다 괜찮긴 한데, ALU 기법이 더 조금 학생들끼리 보기에도 좋고 평가하는 방법도 조금 편해서 ALU 기법은 다 사용했는데, PRM 기법은 요걸 가지고 점수를 내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한 팀만 하더라고요. 어쨌든 양쪽 다 쓰면서 자신들이 선택할 아이디어를 먼저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넘겨가 주시면 저는 요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4주차 때. 아이디어를 실행할 텐데 프로토타입을 할 거냐 아니면 실험 설계를 할 거냐 데이터 분석을 할 거냐 이걸 너희가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해서 적어놓고 우리는 5주차 때부터 그거를 실행할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할 때 사실 학생들에게 자세히 제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프로토타입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래도 분리수거 칸을 만들고 요걸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랑 비슷하긴 한데 밑에 보시면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든다라고 해서 프로토타입이라고 썼더라고요. 나중에 봐서 알았지만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험 결과 보시면 이제 데이터 분석에 되게 가까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좀 만든다 프로토타입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좀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은희 쌤은 그 아이들이 하는 거 되게 준비 많이 해 오셨는데 전 넘겨가고 바로 8주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몰라서 학생들을 찍진 않았는데 뒤에 이제 만든 것만 보여드릴 텐데 5주 차부터 7주 차까지는 사실 진행을 하면서 저는 애초에 한 1주 차면 만들겠지? 4시간이니까. 그리고 2주차 때는 피드백을 좀 하고 3주차 때는 수정한 아이디어를 실행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한 학생들은 제가 생각한 대로 좀 했었는데 느린 학생들은 3주 동안 총 12시간 동안 만들더라고요. 만들고 나서 이제 8주차 때 발표 준비를 할 때 이제 결과를 내고 분석을 하고 실행을 했었는데 느린 학생들은 보니까 앞에서처럼 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었는데 그 우주 쓰레기 관련해서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자기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없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서 우리는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라고 해서 바꾸다 보니까 이제 2주차 때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길어졌었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카드 뉴스랑 설문조사를 했고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8주차 때는 어쨌든 학교에서 평가를 원하셨으니까 발표 준비를 해라라고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9주차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9주차 때는 저 혼자 어쨌든 평가하는 게 좀 그래서 다시금 황영 박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한 분을 더 데리고 오셔가지고 총 저 포함해서 3명이서 평가를 했고 10시에 오실 수 있다고 하셔서 10시에 시작을 하고 앞에 1시간 반은 준비, 뒤에 1시간 반은 발표해서 20분씩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 주신 아이들이 한 건데요. 이건 정리해서 그냥 일부만 보여드리는 건데 요 앞에 이제 생물팀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뒤에서 보실 이제 화학 물질 안정성 평가표라는 건데 사실 요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제일 뿌듯했던 거는 요 출처였어요. 학생들이 출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래도 앞에 수업을 하니까 오른쪽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한 이제 유해화학 물질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출처를 해놨었고 왼쪽에는 이제 초록누리랑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이라는 물질을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출처도 밝혀졌었고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이 우리 쉽게 잘 볼 수 없으니까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이나 초록누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요건 보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너무 어렵다 보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에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는 요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넘어가 주시면 얘네들이 만든 이제 화학물질 안정성 평가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등급별로도 나누고 그다음에 뭐 키드나 뭐 온도나 뭐 태아 이런 거에 대한 뭐 누구한테 위험할지 그리고 밑에 QR 코드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이런 QR 코드를 넣는 이런 거를 만들었었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요걸 가지고 설문조사로 진행을 해서 요걸 썼을 때 어떨까요? 아니면 관심은 원래 있었나요? 라는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결론을 지은 팀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이제 폐플라스틱 관한 건데 이 팀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팀이었습니다. 조금 기업적 방법도 좀 추천을 한 팀이어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폐플라스틱 분리수거 관해서 제작을 했었고요. 넘어가 주시면 먼저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플라스틱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 표본 PP, 페트, 뭐 PLA 아니면
소분자 플라스틱 등등 되게 많은데 이걸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분리수거를 잘 알고 있냐라고 사전 설문을 한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분리수거하는 현장을 찍어놨었거든요. 뭐 캔이랑 이렇게 분리도 잘 안 돼 있고 페트 같은 경우에도 비닐을 뜯지 않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 주시면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플라스틱 종류랑 그리고 또 넘어가 주시면 그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었고요. 그리고 넘어가 주시면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플라스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먹고 있는 메일 유업에서 나오는 커피 하는데 여기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고 빨대는 PP, 리드라고 해서 아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오른쪽 그림이 리드라고 나옵니다. 근데 리드는 자세히 사진은 잘 안 나오지만 자세히 보시면 페트예요. 근데 왼쪽에 거는 아더라고 돼 있어서 이상한데요? 라고 해서 실제 기업에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메일 유업에다가 문의를 남겼습니다. 메일에 남기니까 요거를 짧게 얘기를 하자면 왼쪽에 있는 리드는 그 메일 유업에서 만드는 게 뚜껑을 제하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요구르트 먹을 때 위에 있는 껍데기를 리드라고 표현해서 아더라고 분류를 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위에 플라스틱 뚜껑 리드는 외주 업체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주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게 페트니까 페트라고 표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서 좀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담당 부서한테 전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고 이 이후에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거나 뭐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답이 없어서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을 해서 되게 조금 기억에 남았던 팀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 주시면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 3, 4월 달에 제일 핫했던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인식을 조사를 했던 건데 그 당시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둘 중에 뭐가 좋아 이런 거 있었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친구가 많은지 192명을 조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고 있는 백신의 종류랑 그 알고 있는 백신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적일까 안 부정적일까 요 두 개를 연결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요걸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좀 수학적으로 혹은 분석을 했다는 거에 되게 조금 저는 그래도 얘네들에겐 의미가 되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얘네들은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코로나 백신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홍보도 같이 하면서 요 카드 뉴스를 봤을 때 전후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까지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주시면 다음은 여기 이제 주제를 한번 바꿨던 팀인데 이 팀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너무 사실 어려웠던 주제였긴 했었어요.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쭉쭉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우주 쓰레기 문제로 관해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우주 자원 소유권으로 바꿨는데요. 너무 이제 학생들의 답변에도 현실 가능성이 너무 우리가 평가했을 때 없었다. 그래서 우주 자원 소유권으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바꿨었고요. 넘어가 주시면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론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주 자원을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다른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한 이유는 요거였고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고 열린 결말로 사실 끝냈습니다. 사실 이게 뭐 결론이 있는 그런 주제는 또 아니었어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열린 결말로 냈던 팀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4팀이 했었고요. 9주차 수업까지 끝낸 뒤에 따로 이제 학생들에게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잠깐 했었는데요. 13명 중에 9명이 답변했는데 2명은 어렵다고 하고 7명은 보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유를 보시면 좀 특별한 것만 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게 있었었고 활동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보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 뭘 할지 잘 모르겠더라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연구에 가까우니까 연구를 했을 때 자신의 지식의 한계가 느껴져서 어려웠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주를 했던 쟁점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답변이 있었었고요. 넘어가 주시면 수업을
진행하면 특별히 기억 남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묻고 싶어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본인들이 직접 한 게 너무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게 정말 기억에 남고 괜찮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전후로 혹시 자신이 생각했을 때 바뀐 게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스스로 했으니까 주체적으로 하는 뭔가가 길러졌던 것 같다라는 게 있었었고, 또 특별했던 건 세 번째 이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했다는 게 너무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썼던 네이버 폼 설문조사 툴이라거나 아니면 출처를 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으로 가시면 네, 네, 요거는 전반적인 후기였는데 요것도 사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해보지 않은 경험을 했어서 좋았고 직접 다 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특이했던 게 저는 그냥 학생들이 원해서 50분 수업, 10분 휴식 이렇게 줬는데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좋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의아했어요. 좀 신기했고, 그래서 그렇게 여유로웠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이런 게 어쨌든 본인들한테 있다고 하니까 조금 특이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넘어가 주시면 바뀌었으면 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사실 요게 평가를 위한 발표가 있다 보니까 발표 준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바뀌었으면 아직까지는 없던 걸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주시면 제가 했던 건데 이제 저의 후기를 하자면, 사실 중학교에서는 수업을 하고 요건 고등학교 수업을 따로 했다 보니까 45분 하다가 50분 하는데 거기다가 순회 지도를 하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 순회 지도를 하면 앞뒤 빼면 뭐 짧으면 20분, 길면 30분까지밖에 안 하는데 요거는 4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 처음이고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었고요. 뭐 학생들이 질문하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너무 이제 조용하고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 '아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게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어쨌든 학생 중심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방식이 저는 너무 생소해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또 재밌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학사밖에 안 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이제 석사, 박사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니까 이분들랑 달리 저는 연구를 안 했고, 학생들도 사실 연구라고 해서 탐구 수업 혹은 실험 수업을 하긴 하는데 여기 실제 연구랑 많이 다르잖아요. 깊게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학생들이 어쨌든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하니까 본인들도 만족도가 되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재밌었어 했어요. 자신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관심 있는 과목일 걸 하니까. 그리고 하고 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학교에서 35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괜찮았는데, 제 욕심으로는 그래도 한번 아이디어를 피드백을 하고 수정한 아이디어를 했으면 해서 한 40시간 정도면 정말 충분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름 상위권 성적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여도가 들쭉날쭉한 학생들이 좀 있었었고요. 장소도 저희는 과학실에서 무선 인터넷이 잘 안 됐었고 태블릿도 이제 한 조에 한 개 정도밖에 줄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고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네. 감사드립니다. 조상현 선생님. 질문이 지금 채팅방에 좀 올라왔어요. 그 각 단계별 학생 보이시죠, 선생님? 네. 저는 예, 각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 학생이 생각을 구체화하고 황지혜 선생님 질문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향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사실 저는 그냥 제안만 계속해 줬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우주라고 하면은 "우주 이거 인간 영역 확대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모르거든요. 인간 영역을 어떻게 확대해야 될지.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으로 계속 민간에서 이제 하잖아. 그러면 추후에는 이 민간이 더 커져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나아가면 우리 인터스텔라나 이런 영화를 봤을 때 다른 행성으로 탐험을 갈 수도 있어. 혹은 우주 정거장이 더 커지면 거기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정말 그냥 이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던져주고 그거를 모르겠으면 사실 유튜브나 구글 같은 걸 좀 더 검색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냥 진행을 하면 보고 있어서 네. 네, 진행 시간 차이 나는 경우에는 사실 애초에 제가 3주차 12시간 동안 했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한 팀은 제가 옆에서 계속 수정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오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요거를 요렇게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분석을 하더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엑셀에서 뭐 함수를 알려준다거나 그런 것들로 했었었고, 느리게 한 팀은 제가 조금 더 많이 개입을 해서 도와줬습니다. 어쨌든 그 팀 같은 경우에 나머지 12시간을 썼는데 그 팀은 거의 한 4시간 밖에 못 써서 어쨌든 결론을 내서 본인들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해서 많이 좀 도와줬었고요. 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토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그 일주일 텀 동안 조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았었습니다.